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는 거는 오늘 한 분씩 다 발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 저희 특위의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잠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부산 의원이신 정창희 의원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의원이기 때문에 사설 의원이기 때문에 마이크 먼저 잡은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역사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그 OECD에 가입한 선진 시민 국가라고 했는데 국정교과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기가 차입니다.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 초본 전부 열동은 못했습니다만 첫 번째 반헌법적 교과서입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 반민주주의를 기본 정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정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교과서다.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선 반민족적이다. 임시정부 국정이기 때문에 법통 국정이기. 두 번째, 반평화적이다. 반평화통일적이다. 북한 비판 일변으로 나와서 평화통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반민주적 교과서이다. 독재미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교과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참이 묻고 싶습니다. 이해측하가 얘기합니다. 역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와 대화하면서 써가는 것이 역사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속에서 과거의 사실들을 취사 선택해서 공에 나가서 그래서 교과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친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눈 감고 하려고 하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고대사, 상고사, 고대사, 중서사 부분에서 8, 90년대의 역사 연구의 성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로 나이 드신 원로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역사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 제대로 역사학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특히 현대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대사를 읽은 역사학 공부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학, 정치학과 역사학이 다루는 기본 입장이 다릅니다. 서술하는 방법도 다른데 비역사학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박근혜 권력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 교과서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 권력을 미화 합리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특히 고대사 부분에 가게 되면 비과학적이고 쏙 좁은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북조 신라, 통일 신라와 가래, 이것을 우리 역사학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입각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거꾸로 돌려서 통일 신라와 가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회인이라고 얘기하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어저께 언론에서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표 집필에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서 수정되고 그 사람들에서 마지막 원고가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집필자의 집필을 전부 회수하고 그리고 응당한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고발해야 됩니다. 우선은 저희 교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촉으로 당장 제출하도록,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 마지막 완성본을 작성한 분들을 빨리 증거를 찾아내기를 교문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역사학자의 아주 강창일 의원님 말씀 깊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다음 회의도 있고 해서요. 의원님들 말씀을 좀 압축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숫자의 역사학자와 현장 역사 교사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독재국가, 북한이나 이런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나 하고 있는 행태이지 제대된 국가에서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진단하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강행해서 어제 그 결과물이라고 나왔는데 역시나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용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그게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화해서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키겠다, 역사관을 가르치겠다, 다 거짓말이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구위에 맞게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내용에 보면은 생각해 우리 역대 독재자들에서 이승만 독재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독재를 연관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박정희 독재만큼은 박정희라는 이름 빼고 독재라는 얘기로 계속됩니다. 한 군데만 나오고 일곱 군데 다 독재 정치, 독재 이런 표현으로 나갑니다. 다른 데는 다 히틀러 독재, 이승만 독재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부분은 박정희라는 이름을 빼고 독재라는 말로 독재한 사실을 미화시키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미화가 아니 죄송합니다.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집필자의 태도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군인을 납도록 한 집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수십억 돈을 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 3%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코익을 하겠다는 그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시키고 찬양해야 한다. 이 집요한 집착에 서 만드는 결과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폐기해야 될 내용은 이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은
내년도 2017년도에부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렀나 이런 의문을 애초에 제기한 바 있는데요.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라는 그런 평가가 어제부터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정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국정교과서 지필진의 문제점은 대략 4가지입니다. 첫째, 지필진 인원이 46명에서 31명으로 축소 발표된 점입니다. 작년 11월 교육부와 국회는 지필진을 47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 인원수는 31명이고 상업교사를 포함해서 5명이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집계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사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중복 집계인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전문직들이 대리지필 요역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필자들이 처음에 쓴 원고가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교과서를 처음 쓰는 지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회의원의 개입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고본과 대법원을 공개하고 교육부와 국회의원 전문직들의 지필 개입 수준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전체 31명 지필진 중에 12명이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문화재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역사공공기관 출신으로 정부 인사가 대거 투입된 지필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지필진만 9명으로 필자를 구하지 못한 정부가 편리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 교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지필진도 현대사 전공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 교원도 근대사 전공이고요. 그중에 육군사관학교 교수인 이 군사학자를 사학 전공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대사 전공자가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사 지필진 중에 2명이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이었고 다른 2명은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집필한 교과서 포럼 주관 토론의 발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편향성이 심각합니다. 균형성을 잃은 지필입니다. 그리고 이 필자들 중에 그동안 있었던 그 발언을 통한 시각 이런 것들을 심히 우려하게 되는데, 동국대 김남년 교수 현대사 지필자인 이분은 식민지 지배를 뭐라고 그랬냐면 구일본 제국으로의 지역 통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어떻게 지역 통합이 됩니까? 또 경제 침략과 수탈을 시장경제, 일본의 시장경제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영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어요. 87년에 헌법에 임시정부의 계승이 들어간 것은 반공국가에서 좌우합작 국가로 바뀌어가는 체제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어요. 임시정부가 말하자면 좌파들을 받아들인 좌우합작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사람들이 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교과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서 고대사 분량이 대폭 늘어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대사 분량이 14.9%에서 23.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대사 분량이 대폭 줄었어요. 10%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수가 평균 한 검정교과서 375면, 실면수가 375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국정교과서 실면수가 286면이거든요. 이렇게 대폭 줄면서 현대사 부분이 0.4% 줄은 걸로 나타난 것이 박정희에 대한 기술 부분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이 교과서는 박정희를 위한 자신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집필진 대정 현황을 보면 현대사 비중이 꽤 높습니다. 현장 교원을 제외한 24명 중에 24명의 집필진 중에 무려 6명이 현대사 집필진입니다. 교과서 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인원 확대로 풀려고 한 건 아닌지 추측하게 됩니다. 향후 집필진과 관련한 검증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편찬 심의연도 조속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